안녕하세요. 김명신의 교육문제 해결소 진행을 맡은 김명신입니다. 오늘은 학생 인권과 교권의 충돌 문제, 실제는 충돌하지 않습니다만은 좋은 말씀을 얻기 위해서 참교육 학부모의 서울지부장 강혜승 지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교육 학부모의 서울지부장 강혜승입니다. 네, 요즘 아주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요새 이제 학생 인권과 교권 문제를 일부 이렇게 상충되는 것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청소년 인권행동 안아수로에서는 그 청소년 단체들이 그 학생 인권을 지금 조례로 보장되어 있는데 차라리 법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상위법이 없는 네. 상태에서 조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적극 동의하고요.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 놨더니 지방선거에 의해서 교육감 바뀌고 또 단체장 바뀌고 뭐 위원들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조례안들을 지금 속속 이렇게 폐지하고 있어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이제는 한 80%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생태 전환 교육 지원 조례를 폐지했고요. 또 도시 텃밭 지원 조례, 그 다음에 또 마을 공동체 지원 조례 등 같은 것들을 혁신학교 관련해서 혁신교육지구 조례. 네, 맞습니다. 네, 미래교육지구. 네네, 맞아요. 혁신교육, 네. 그런 식으로 본인들하고는 철학에 맞지 않는 조례들을 마구 폐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먼저 저는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권단체 등 저희 학부모 단체도 끊임없이 학생 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 국회 계류 중인데 이 부분은 또 어느 국회의원분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는 거죠. 일단은 지금 학생들이 투표권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 표시를 못 하잖아요. 네네. 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도 좀 넘기게 되면은 내년에 총선이잖아요. 네네. 그럼 다시 또 이 계류된 것들은 사라지는 없어지죠. 거잖아요. 네네. 네. 이렇게 되니 너무 답답합니다. 네, 정말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도 그 이제 심사 보고서 같은 거를 이제 전문위원실에서 써오면은 상위법이 없다. 네,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서 그 좀 많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학생인권 조례가 딱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여야가 이제 9월 13일 교육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이제 교권보호 사법, 이제 그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다음에 교원지휘법, 그리고 이제 교육기본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갔잖아요. 어제 조금 이제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교권 회복의 개정안에 대해서 혹시 소개도 해주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학부모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지금 저도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오늘 연합뉴스 기사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이제 그 교총 같은 단체에서 요구했던 거는 교권 침해에 대한 사항들도 학생 생활기록부, 그러니까 생기부에 기재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다행스럽게 여야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가 예전에 대구 학교 폭력 사건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학생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학폭법이 개정되면서 그때 이제 생기부 기재하는 사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10여 년이 지났지만은 그로 인해서 학교 현장은 법리 다툼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학생들이 이제 서로 소통을 잘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학교 현장에서 만난 학생들이 이 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이 학폭 문제가 더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특히 또 이제 SNS로 가지고서 또 학폭 문제가 되는 사안도 있고 따돌림 그런 것도 있고 언어폭력 지금 또 학폭의 문제가 또 뭐가 문제 있냐면은 학교 안에서만 일어난 학폭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것도 학폭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만약에 서울 학생이 만약에 지방 어디로 놀러 갔는데 거기에 사는 학생과 다툼이 있었다. 그러면 학폭으로 이게 이제 인식이 돼갖고 이거를 또 이제 서울과 지방을 오고 가면서 선생님들이 해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특히 저는 학폭 관련해서는 학교 안에서의 그 학폭 문제로만 좀 이렇게 좀
지금 축소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는 저는 일정 부분 제 개인적으로는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면책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정당한 생활 지도에 의한 거는 교사분들은 면책하겠다. 근데 이 면책이란 말이 법률 용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제외한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저는 아동 학대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학부모로서 그리고 학부모 단체 활동가로서는 이 부분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면책이란 뉘앙스를 어떻게 학부모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들, 이게 결국은 정당한 생활 고시로 표현돼야지 되는데 이 정당한 생활 고시들도 교육부의 고시안을 보면은 굉장히 두루뭉술하고 이거에 대해서 교사분들도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아동 학대 면책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학부모 단체나 학부모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교사분들이 생각하는 또 입장에서의 이야기들은 또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는 돼요. 다만 교사분들도 교실 안에서 아이들을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은, 그런 권리들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사실 학부모 문제가 생기부에 이제 기재하게 되면서 이제 가해자, 특히 이제 그런 경우는 한 줄을 안 남기려고 이제 온갖 이제 권력이라든가 재력을 동원을 해서 이제 뭐 흔히 이제 뭐 변호사 그렇죠. 부르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법리 싸움의 장이 돼서 마치 이제 강아지를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처럼 됐는데 또 교권 침해까지 쓴다 그러면 다행히 좀 사그라져서 다행이지만 그런 발상을 한 것 자체를 참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의 문제는 교육으로 풀어야 되는데 법으로 풀어간다는 자체가 이게 잘못됐다고 저는 접근 방식 자체가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의 장에서 그렇게 비교육적인 문제가 그렇게 횡행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저는 교사분들이 아닌 지금 교육의 전반적인 권한을 쥐고 있는 교육부의 교육부 장관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교육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저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을 교육적인 부분으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폭 문제에 있어서도 그때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명박 정권이었던 것 같은데 법으로 만들었잖아요. 생기부 기재 가장 손쉽게. 근데 법은 사람을 신뢰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더 관계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층의 학부모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학부모도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자본의 논리로 이렇게 계속해서 풀어간다는 방식은 정말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 이제 학폭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애들이 학교에서 싸울 권리도 없어졌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이들 우려를 하시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 3년이 우리에게 준 영향이 너무나 컸고요. 참 이제 우리 지금 강혜승 서울지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 문제를 교육으로 풀어야지 그 밖에 이제 어떤 기재를 이용해서 좀 급한 불을 끄고 가려는 그런 교육부의 태도는 정말 없어져야 된다. 교육부가 원래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뒤로 숨고 그렇죠. 그냥 교사들만 수십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작금의 상황이 상당히 좀 답답하게 전해지고 있는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학생 인권과 교권 문제가 충돌함이 없이 그 각각의 그 공동체 교육 주체들의 그 권한이 신장되고 자율이 신장되면서 선생님들도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 그 다음에 학생들도 교육받을 권리가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강혜승 서울지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도 학생 인권, 특히 이제 그런 아동 학대
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면책특권, 물론 그 중간의 과정에서 뭐 직위해제를 시키고 그날부터 뭐 아이랑 이렇게 뭐 떨어뜨려 놓는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무튼 너무 기계적으로 법을 해석을 해서 교사들이 상처받고 무죄로 네.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 악성 민원으로부터 시달림을 당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근본적으로 없애야겠지만 아무튼 그런 충돌됨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네, 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 서희초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일단 가장 먼저 교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 맞죠.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 되는 건 맞지만 학생도 학부모도 교육 3주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고시안이 만들어지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법률 이렇게 조항에서의 이렇게 개선되는 방향에서 배제되었다는 거죠. 저희 학생과 학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시안이나 법률 개정안이 나왔을 때 배제된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는 소외를 느끼고 그리고 일부 몰지각하고 그런 학부모들의 일탈 행위로 인해서 다수의 정말 선한 학부모님들이 상처받고 지금 아무 목소리도 못 내고 하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학부모를 그런 몰지각한 학부모들을 다수의 학부모라고 하는 일반화시키는 이런 언론 보도들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부모님들은 정말 교사분들을 존중하고요. 학교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분들도 다치지 않고 그리고 교사분들의 교권이 존중되는 이런 학교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네네. 하루빨리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서울교육청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할 때 학부모도 반드시 참여시켜서 서로 소통을 통한 결론을 또 근본적인 대책을 생각해낼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김명신의 교육문제 해결소 차막 서울지부장 강혜승 지부장이 나와주셨습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